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후를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왔죠. 그래서 소득의 9%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됐는데, 자, 지금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걱정이 막 쌓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저 같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막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받아서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조금 있으면 고갈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걷어줘야 되는데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걱정인 거죠. 네, 이런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 말 들으면 이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거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아서 여전히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하는 걸 보고를 받았어요. 그 개혁안의 내용은 국민연금 지급하는 거를 더 조금 지급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내는 것을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소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소득 대체율 45%다. 그러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이 45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네. 그런데 현재 소득 대체율이 45%인데 이 45%를 유지하면 머지않아서 고갈이 된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제안은 현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11%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이제 보험료를 올리게 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담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선안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라고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보관은 무엇일까? 그거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대선 공약에도 들어있던 내용이고요. 50%로 올려라. 그리고 보험료는 올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보관일 거예요. 아마 그게 대선 공약에도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민연금 담당 비서관을 바꿨어요. 사회수석인데요. 김연명 교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중앙대 교수인데 이분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단 쓰고 보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600조씩이나 막 이렇게 기금이 있는데 이거 뒀다가 뭐 할 거냐. 이 돈 가지고 빨리 100%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나중에 걷어서 쓰자.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세금 걷어서 노인 부양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을 계속 주장해 온 사람이 김연명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의 주장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김연명 교수를 사회수석으로 앉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 이것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다단계라는 얘기죠. 다단계의 특징이 뭡니까? 버는 돈은 없는데 나눠는 가지잖아요.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1인당 100만 원씩 갖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걸 기존 사람들이 계속 나눠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한은 기존 사람들이 그걸 나눠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피라미드, 다단계 구조라고 하는 건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국민연금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내는 것보다 많이 받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은 이게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 국민연금에서 제공한 자료예요. 그 자료를 거기에 그 그림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현재 2018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그 수령자,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가가지고 받는 그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369만 명이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내왔던 국민연금은 12.6년, 뭐 거의 한 13년 동안 1인당 98,000원씩 한 달에 매달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돈은 얼마냐? 매달 39만 6천 원을 받는 거죠. 그것을 뭐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을 테니까 앞으로 한 30년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60세가 된 분들은, 70세가 된 분들은 뭐 20년을 받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98,000원을 내고 39만 6천 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얼마예요? 뭐 거의 한 4배 이렇게 받는 셈이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한 1.9배를 받게 된대요. 1.9배. 자기가 낸 것보다 1.9배를 받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입니다. 자기가 낸 것보다 조금 받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국민연금은 무조건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다만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받고 부자들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소득이 최상위 계층이 되게 되면 자기가 낸 것의 1.4배를 돌려받게 돼 있고요. 최하위 소득 계층은 자기가 낸 것의 4.5배를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펑크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펑크가 나게 되어 있는, 운명적으로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처음에 그냥 막 인심을 쓴 거죠. 인심을 쓴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연금 기금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쌓이는 이유는 뭐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인 거죠. 예. 새로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아직 받지는 않는데 그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장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 아닙니까? 노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젊은이들의 숫자는 이제 차츰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펑크가 나게 된다.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률을 쭉 전제로 해가지고 추계를 해놓은 거 보면 2047년인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적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2060년이 되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이 되게 됩니다. 고갈이, 그러니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600조가 넘는 돈이 있는데 그걸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남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여전히 노인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노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거두어 줘야 되는 거죠. 김현명 교수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 그 젊은이들이 내서 노인들 부양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쓰고 보자는 거죠. 일단 인심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이들이 걷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 뭐 되긴 되지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무슨 죄냐고요? 어느 정도를 거둬줘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가 돼서 예를 들어 한 2050년, 2060년쯤 돼서 지금부터 한 30년 후죠. 그쯤 돼가지고 국민연금 기금이 다 고갈이 돼서 젊은이들이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느냐? 1인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느냐? 젊은이들은 80만 원을 내야 됩니다. 1인당 80만 원을 내야 돼요. 노인 1인에게 10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젊은이가 1인당 80만 원씩을 세금을 내야 돼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득 대체율 50%를 만들기 위해서는 2050년쯤에는 젊은이들이 자기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국민연금세로 내야 돼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 국민연금 세금으로 40%를 자기 소득의 40%를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세금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다른 세금들 한 25%를 내면 소득의 65%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들은 누구예요?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지옥에다가 빠뜨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네.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김현명 교수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일단 쓰고 보자. 일단 쓰고 보자. 그건 그때 문제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50년 하긴 2050년쯤 되면 대한민국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바에야 지금 다 써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낸 것만큼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저축한 만큼만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세금 내라 그러고 받은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소득의 65%를 세금을 내야 하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가 이 일이나 하겠어요? 100만 원을 받으면 65만 원을 세금으로 내. 그러고 나면 이 일을 하겠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현명 교수,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집시다. 우리가 좀 도덕적이 됩시다. 부도덕하게 이 세대가 그냥 마음대로 써제끼고 그리고 미래 세대의 돈까지 땡겨서 우리가 다 써제끼고 그리고 나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